어? 여기서 하세요. 왜? 다크머리 돼가지고. 아 그래 이런 거 좋았다. 정남규 사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없이 찾아오는 새벽의 공포 미스테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스테리. 자 이건 또 왜? 켜져 있잖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불 좀 꺼주라.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내일 거 다 준비하기 위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규 하면 다 아시죠 여러분들. 3대 어떻게 보면 기네스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이 3명. 우리 대한민국은 이 3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정남규, 강호순, 유영철. 그 중에 한 명은 기네스에서도 뽑힌 사람이에요. 최악의 살인마로. 예, 정남규. 아 진짜 기네스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예, 살인마 기네스 뽑혔다니까. 정말 올라가서는 안 돼. 나라 망신을 시킨. 예,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담배 쌈단이나 빨리 필게요. 아 부금 좀 이따가 들자. 얘들아 아마 제가 그래도 진짜 살인사건 중에서 살인마 중에서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다 씨발 새끼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씨발 새끼가 나는 유영철이지 않나. 왜요 왜? 이거 안 사이트 안 보여. 그 글자가. 아 그냥 원래대로 해 잠깐만. 내가 또 원래대로 해. 이거 복사했어. 원래대로 하자. 이런 보이잖아. 보이네. 이게 맞아. 강호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 정남규 이걸로 해라. 펜코 잠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오도록 할게요. 이게 낫겠다 얘들아 맞지? 이게 낫겠다.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뭔가 글도 잘 보고 이걸로 갈게요. 얘들아 나라 미안. 그 뭐야 뭐 지역 비하는 하지마. 다크모드 중 꺼지세요 여러분들. 예. 살인마가 다 병신들이지 뭔 급을 나누냐. 그 중에서도 진짜로 더 나쁜 씨발 새끼가 있어요 형님. 예. 진짜 누구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살인도 있고 다 살인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즐기는 새끼들. 그런 새끼가 최악의 씨발 새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쾌락을 느끼는 살인. 그렇죠. 살인을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오늘 진짜 살인 안 하면 뭔가 게임처럼 나 오늘 롤 한 판 안 하면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난 오늘 사람 한 명 안 죽이면 나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그런 새끼들이 쾌락 살인 맞죠? 예, 전문 용어로. 빨리 철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음성 싸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형님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음성 싸게 들어갑니다. 자, 렛츠 기 잇. 자, 지금도 나는 살인 충동을 느낀다. 사회에 나가면 계속 살인을 하겠다. 1심 법정에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자기도 아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1심 법정에서 잡혔다면 자기도 사형받을 거 안 거야. 근데 나는 좀 더 대담하게 나는 뭔가 내 살인을 뭔가 유명하게끔 내가 살인마 중에서도 에이스 살인마가 되겠다라고 내가 볼 때 이불로 한 발언이야 이거는. 자기도 죽을 거 알아. 내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해봤자 사형받을 거 알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는 에이스 살인마가 되겠다.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목표는 유영철이었어요.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고 오직 살인 그 자체를 즐겼던 범죄자. 악마를 보았다 정남규. 와, 진짜 이 몰골을 밤에 만난다? 저는 도망가요, 여러분들. 예? 좀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진짜 실제로 본다? 일단 살인마인지 몰라. 그래도 이 얼굴을 보면 바로 도망갑니다. 예, 바로 도망가요. 자, 2006년 4월 22일 새벽 5시경 서울 용둔포구 신길동. 자, 거기서 제가 그 신길동 짬뽕 그쪽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갔던 신길동 매운 짬뽕 그쪽이네요. 한 다세대 주택에 열린 현관문에서 한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늦은 밤 둔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 당시 방 안에선 20대 청년 김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씨 피해자. 오, 살아있네요. 그나마 진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자고 있었는데 머리에 뭐에 맞은 듯 띵한 게 잠깐 쇼크였어요. 계속 맞은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와, 건장한 체격의 김씨는 머리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범인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먼저 선빵을 맞았는데, 와, 근데 진짜 체격이 좋으신 분이야 이런 분들은. 봐봐, 고기가 단단하잖아. 진짜 다행인 거지. 여성분이었으면 바로 죽었어요 진짜. 아버지까지 합세해 격투를 벌인 끝에 강도를 제압했는데 옆방에서 잠든 아버지가 달려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거의 죽음에 가까운 비명소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까지도 밥도 잘 못 먹고 손발이 벌벌 떨려요. 손발이. 그럼도 목숨을 다해 도망가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 찾고 그런 거죠. 사건 당시 긴박함을 보여주는 흔적들. 핏자국. 사건 당시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800ml 피를 흘리면 과다출혈로 쏘쿠사로 죽게 돼 있습니다, 형님들. 예,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찔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피가 안 흘리게. 아시겠습니까? 예, 목에 찔렸다 그러면 아파서 죽는 걸까요?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절대 칼로 찔러가지고 아파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예, 존나 20방 바르면 쇼크사로 죽겠죠. 근데 거의 다 보면 가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죽는 겁니다. 자, 범인은 작은 몸집의 30대 남성 정남규. 두 사람에게 제압당해 잡힌 범인은 왜소한 체격을 한 30대 중반의 낯선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를 연행한 형사들은 그가 단순 강도범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홍기석, 체포 과정에서 완전 범죄는 끝났다라고 혼잣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벌집 문양 장갑을 소지했고 운동복과 마라톤화.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범죄를 저지르며 숙련된 범죄꾼. 발견된 범행 도구는 쇠망치. 와, 봐봐 얘들아, 거의 다 보면 강도, 살인마들은 칼로예요. 이거 보면 둔기, 쇠망치. 이거는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얻는 거야. 사람이 망치로 둔기로 때리면서 희열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인도식, 예전에 그 원시인족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발견된 범행 도구는 쇠망치, 파이프렌치. 그중 도주를 쓴 연살인마 사건에 등장했다. 바로 그 종류였다. 검거 당시 끼고 있던 장갑과 범행 도구는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들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서울 수유동 단독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세 남매가 숨졌습니다. 자, 방화 사건 2006년 1월 18일 세 남매가 사망했고 그중 한 명은 둔기에 맞은 상태였다. 숨진 큰딸의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3월 27일 붕총동에선 세 자매가 둔기로 가격당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와, 그러니까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보면 다 둔기. 칼이 아닌 둔기. 칼을 못 사서 안 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뭔가 자기 둔기로 인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는 거죠. 예. 솔직히 둔기보다는 사람의 급속 칼로 찌는 게 사람을 죽이기가 더 시키거든요. 근데로 둔기를 사용했다는 거는 뭔가 자기가 둔기로 찍어 누를 때 쾌락을 느낀다는 거야. 빌라 침입해 모자를 둔기로 상해. 철산도 중에 친인으로 모녀를 둔기로 상해. 장애인 시설에 침입해 여성 2명을 둔기로 상해. 봉천동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둔기로 살해 및 방화. 수유동 주택에 침입해 새남매 방화 살인. 봉천동 주택에 침입해 세자매 둔기로 살해 및 방화. 2005는 보면 살해를 하면 방화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범행 수법. 살인을 하면 뭔가 흔적을 지우려고 방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범죄죠. 200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서남배 일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만 해도 5건.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이 일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예. 서민 주거 지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둔기 상해 살인 사건. 공통점 한밭줄 주택에 침입해 둔기로 무자비한 가격. 와 씨발 진짜 도라이 새끼네 여러분들. 이 새끼 당시 프로파일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을 전부 찾아서 해결해 보기로 시작하고요. 단 한 건의 살인 사건이 우발적 충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결국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저지를 것이다. 경찰도 연쇄 범죄 가능성은 크게 보고 수사 중이었던 상황.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도시는 공포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강도 상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남규. 그런데 이때 쓰인 물건이 파이프렌치예요. 당시 당대자가 이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바로 갔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연쇄살인범 정남규. 붙잡힌 범죄자는 끔찍한 고백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가 놀랄만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죽이고 싶었다. 살인을 하고 싶었다. 1000명을 채웠어야 했는데 억울하다. 와 진짜 시발년이네 이거. 와 1000명을 채웠어야 했는데 억울하다. 정남규는 2004년 서울 서남부에 잇따랐던 흉기 피습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2004년 5월 9일 새벽 2시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 인근 어둠 속에 숨어있다 피해자를 습격한 정남규. 지하철 막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던 여대생 김양은 보라매 공원 근처 한적한 밤길에서 느닷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진짜 여성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여성분들은 여러분들 호신용 스프레이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를 항상 몸에 소지해야 됩니다. 이걸 의무화시켜야 돼요. 예. 갑작스럽고도 무자비한 공격을 당한 김양은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와. 2004년 2월 26일 새벽 6시경 관악구 신림동. 역시 새벽에 신림동 재래시장 골목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박양 역시 김양처럼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다행히도 살아 계시네요. 시선만 조금 불안했던 것 같고 그냥 하는 행동이 거침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길에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일반 시민이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칼로 찔러.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격투기 선수도 당해요. 예? 진짜로. 나는 진짜 어떤지 아세요? 나 구라 안 칠게요. 나는 지나가잖아요. 한 명 앞에 지나간다. 저 사람이 찌를 수 있다. 찌를 수 있다. 만약에 찌른다. 나는 이렇게 옆으로 싹 패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지나다녀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는 이거 쓰고 들어올 때 여기 왼쪽에 누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갑자기 나타나 나를 찌른다. 그럼 밑으로 살짝 패해주면서 그 다음에 대가리를 잡고 칼을 일단은 제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항상 이렇게 저는 계속 앞으로 가면서 그렇게 해요. 예. 연쇄살인마 악몽이 누가 왜? 자, 또 나왔죠? 그 아까 여기 사건보다 또 추가 사건 2004년 1월 30일 고르던 남성을 흉기로 당해
삼문동에서 여성 우유 배달보를 흉기로 살인. 보시면 간격이 3일 차야. 3일 2주 그 1일 뒤 5월 9일 이때는 무슨 연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5월 9일 그 다음에 또 2, 3주 뒤 이거는 살인을 무조건 해야 될 만한 뭔가 쾌락을 얻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딱 보면 서남부 일대에서는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공통점 새벽 시간 골목 혹은 외진 장소에서 갑자기 흉기로 습격. 그의 범행은 초기에 노상이었다가 차츰 대상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방화를 하는 등 수법을 진화해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는 진화했고 왜소한 최고의 한 남자는 악마가 되어갔다. 진짜 사이코네 여러분들. 피해 살해 13명 중상 20명 대부분 여성. 시기 2004년부터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여기서 살해 13명 중상 20명. 희대의 연쇄살인마 정남규 그는 어떤 인간이었냐. 대화를 나눌 때 제 눈을 보지 않고 계속 바닥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돼 있고 사람들한테 의사표현을 하는 데는 아주 미숙했습니다. 자, 국선 변호인 매우 심각한 이야기고 정말 내용상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걸 아주 남의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자기가 피고인이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마치 증인이라도 되는 듯 옆에서 마치 본 것을 이야기하듯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설마 정남규의 대답은 미소였습니다. 씨발. 와 미친 새끼네 이거. 이런 미소 진짜 여러분 살인 미소 하잖아요. 진짜 살인자 미소다 이거. 예, 이거 내가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새끼예요 이거. 범죄 연쇄 살인범의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면죄부로 삼았다. 사회가 외면한 탓에 살인을 했다. 정치가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자신이 살인마가 된 근원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라도 저처럼 인생을 살았다면 저같이 조약하고 악랄한 살인마가 나올 것입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우선 변호인 학교 선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복수다. 그릇된 방향으로 하합니다. 너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할 생각을 안 해봤냐? 충분히 나 같으면 보복할 생각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열한 살인자가 택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키보드를 비열한 살인자가 택한 목표물은 자신보다 약간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1순위로 젊은 여자, 2순위로 여자 어린이, 3순위로 남자 어린이. 자 이거 뭘까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건드리죠.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이에요. 4순위로 30대에서 50대 이르는 여자를 살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희생자 중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야 씨발 나는 진짜 제일 싫어하는 새끼가 나는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나 진짜 못 참아 얘들아. 2004년 1월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단서가 없어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의 범인도 정남규라고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 부천 갔다 인천 갔다 서울 갔다 인천 갔다. 오늘은 누구를 죽이지? 오늘 인천으로 가서 인천 시민 죽여야겠다. 가서 죽이고 오늘은 서울 시민을 죽이고 싶네. 그래서 서울 시민 죽이는 거야.
2004년 초에 발생해 단서를 찾지 못했던 부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진범도 정시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무구에 빠졌던 사이 슬픔을 못 이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윤군의 삼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이한 범행 수법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였다.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다른 사건들에서는 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제압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는데 정난규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어릴 때 폭행을 당했다. 그게 똑같이 쓴 겁니다. 자신이 당한 방식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정난규. 그 트라우마를 피해자한테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살인자는 어떤 미안함도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분노뿐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정치는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보이기까지 했다. 나였잖아? 나 진짜 벽돌 있어. 옆 벽돌로 내려 찍어요. 진짜로. 예. 진짜 이건 내가 만약에 피해 가족이었다 나는 진짜 못 참아요. 경찰들이 있고 난 깜빵 간다는 마인드로 벽돌로 내려 찍어요. 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또한 정씨 집에서는 다수의 운동화와 모자 그리고 운동복들이 발견됐습니다. 강력팀장 체포했던 경찰관님 체력 단련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10km 마라톤을 했어요. 선수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체력 단련의 목적 역시 살인을 위해서 한 것이었고 실제로 범행 전후엔 수킬로미터를 걷거나 뛰어서 이동했습니다. 전철역 기준의 목적지 부근에 내정거장 5거장 전에 내려요. 범행 장소 인근 지하철역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범행 도구를 휴대하지 않고 현장에 은닉했다가 중간에 거기에서 범행 도구로 찾아서 사용하고 다시 은닉하고 정말 치밀하죠. 진짜 이거는 살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범죄를 한 거예요. 예? 사건 현장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마다 밑창을 잘라내기까지 했던 정씨. 감시 카메라가 없는 서민층 거주 지역만 범행 장소로 고른 것도 완전 범죄를 통해 더 많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영철이 CCTV의 뒷모습이 잡혀서 결국은 그걸 단서로 해서 검거가 되잖아요. 정난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CCTV가 없는 동네만 찾아가는 거죠. 정말 머리가 비상한 거죠. 네, 정말 진짜 10,000명 중에 1명 태어날까 말까 저런 진짜 하등 동물이 태어났네요. 예, 완전 범죄를 꿈꾼 살인자의 목적은 완벽한 자기 만족이었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굉장히 신음하고 고통받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내가 말했죠? 만족을 느끼는 살인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만족감을 느꼈으며 우울감과 갈등이 사라졌다. 살인자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범죄의 희열을 이어갔다.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꼼꼼하게 스크랩해놓고 있었고 과학수사 관련 잡지를 탐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이런 새끼.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실종 신고만 100건이 넘고 여러분들 1년에 내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살인사건이 100건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난규 이 새끼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안 잡힌 사람들도 또 있어요. 지금 실종되고 왜냐면 실종되면 사망을 한 건지 안 건지 몰라. 범행이 보도된 신문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범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자기가 범행을 했던 장소가 나온 기사를 보면서 늘 잠을 자는 정난규가 자신의 범죄만큼 신경 썼던 또 하나의 존재 바로 유영철. 설마 라이벌 관계라고 의식하는 건가요? 예? 유영철은 사실 정난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는데 정난규는 경쟁의식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범죄를 두고 두 살인자는 서로 자신의
자신이 진범이다. 어?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를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죽였다. 왜 거짓말아? 내가 죽였잖아. 아 네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어. 그랬다고요? 야 이건 좀 개소름인데 형님들? 이건 너무 소름인데요? 정남규가 건거되고 나서 제가 직접 질문을 했죠. 인문동에서 발생한 유영철이 주장한 사건을 아느냐? 남규야 너 알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그 추운 겨울에 범행을 저지르고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한 거 마냥 자기가 정말 열심히 그 추운 겨울에 범행을 저지르고 왔는데 왜 유영철이 자신의 범죄를 자기 범죄라고 자랑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났다. 이문동 살인 사건 2004년 2월 6일 이문동 골목길에서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 유영철이 자신의 범죄라 자백을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정남규의 범죄로 밝혀짐.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야 그런 거지. 그 이거라에 약간 모티브 됐던 영화가 있어. 그 책 출판해가지고 그 약간 낚시 책 출판 초였자 말고요. 책 출판해가지고 100억대 물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내가 한 거다.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살인범이다. 약간 비슷하네요. 예, 그거 진짜 재밌는 영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그 사건이 바로 2004년에 잡힌 유영철이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 무죄가 된 이문동 여성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진범이 바로 정규만 자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유영철이 범행을 재현했던 그 장소에서 진범인 정남규가 2년 뒤 다시 현장 건조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보다는 한 수 아래다. 야 유영철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나보다 살인 잘해? 아니야 그 새끼 나보다 살인 못해. 완전 범죄나 그 범죄 전문성은 자기가 유영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저한테 강조를 많이 했고 유영철 족밥입니다. 나보다 살인 못해요. 시발 저 미친 새끼네 시발년. 예? 그 사람의 목표는 유영철이었습니다.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고 끝까지 잡히지 않는 것. 유영철 20명 살해 2003년부터 9월 2004년 7월까지 피해자는 노인과 여성 정남규 13명 살해 20명 상해. 근데 여기서 개수를 놓는 거는 유영철은 상해가 없어요. 예. 유영철은 상해가 없습니다. 이 새끼는 다 죽였어요. 진짜로 미친 새끼예요. 피해자는 노인과 여성 똑같죠. 둘 다. 유영철과 정남규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향의 연쇄 살인마였다. 유영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잖아요. 정남규는 똑같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데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하자 하는 욕구가 높은 유영철. 정남규 같은 경우는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를 통제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정남규. 새로운 밀리니엄 2000년대는 그렇게 두 명의 연쇄살인마와 함께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상대로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남규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 4월 대법원은 정남규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형도 연쇄살인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남규는 200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용 중이던 정남규가 서울구치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남규는 낭인걸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이거예요. 개소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살인하고 싶은데 희열을 느끼고 싶어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왜냐면 맨날 살인하다 그러서 살인을 못 하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인을 저지를 못하는 상황, 통제받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정남규의 마지막 살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새끼들 여러분들 괜히 엄한 쥐를 쓰지 말고 실험치 쥐 얼마나 불쌍해요. 예, 정확하게 연구를 하려면 이런 사형을 받은 새끼들을 예, 실험용 인간으로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쥐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들. 예, 차라리 이런 새끼들 그럼 국가에 도움이 되잖아. 이런 새끼들 실험 대상으로 써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아깝잖아. 밥 먹이는 거 아깝잖아. 실험체로 써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정남규 사건을 봤네요. 정말 소름이 돋고, 만약에 그 마지막 피해자분이 만약에 상해가 아니라 죽었다면 아직까지 피해자는 더 많이 나왔고 정말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정말 이분한테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분 우리 신고를 해가지고 잡으신 분들 이분한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 맞잖아 얘들아. 이분이 아니었으면 진짜 몇십 명이 더 죽었어요. 더 죽었어.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분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너무 늦게 미스를 해가지고 미스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한꺼만 하고 내일은 좀 여러분들 한 좀 살짝 일찍 일어나잖아. 그러면 내 메인 컨텐츠 끝나고 좀 컨텐츠 좀 다른 거 하다가 바로 좀 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숙제를 해야 돼요. 예, 숙제 여러분 2시간 땡겨야 되거든. 예? 그럼 소통하면서 숙제하자. 그럼 난 예? 정말? 아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해줄게 얘들아. 내가 목 아프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음성 셔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거? 난 여기서 이어서 유영철을 좀 보는 게 어떤가. 내가 옛날에 했긴 했거든요. 진짜 옛날에. 근데 또 모른 좀 유입이 된 내 방송은 좀 유입이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영철 사건을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와 이런 또라이가 있었구나. 정말 앞으로는 조심해 다녀야겠다.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저번 주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 그 할 사건이 좀 몰입도가 높았다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좀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오늘 방송이 뭔가 좀 내 뜻대로 좀 안 갖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너무 루즈함을 좀 느껴가지고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 스스로 오늘 메인 시간 너무 루즈했어. 예. 너무 죄송하고 시간 뺐으면 좀 죄송하고 내일은 좀 약간 재밌게 텐션을 높게 여러분들한테 시간 뺏기지 않는 방송 그 방송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정말 인정. 예. 팬으로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얘들아 링크 줘봐. 링크 줘보세요. 예, 링크 줘보세요. 공기총 살인 사건 그거 뭐예요? 그게 뭐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너네 진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건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통일되게 이거 해라 하는 사건은 없어. 그런 사건은 내가 볼 때는 진짜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자 한 어떤 살인마가 진짜 20명이 죽여가지고 근데 내일 어제 뉴스 났다 그거 아닌 이상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모두를 충족시키는 사건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예. 거의 다 누군가의 방송에 나왔고 다 했던 그거니까
유영철로 가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 지금 개소름돋게 4시 44분이네요. 여러분들 시계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항상 시계를 보면 왜 이렇게 4시 44분을 딱 지키죠? 예? 나는 항상 여러분들 좀 타이밍 좋게 시간대를 딱 보면 항상 보면 4시 44분. 자, 여러분 링크 좀 주시기 바랄게요. 치약사는 했습니다. 치약사는 했어요. 몰입이 없어요. 예. 몰입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몰입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링크단 좀 주세요. 어떤 사건을 좀 해볼까요? 아이고 킴들폰이 중계방.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문건 어민수. 근데 거기다 여러분들 진짜 저번 주 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정남규 저런 시벌럼들 학교 안에서 예수처럼 산다는 게 팩트 시벌럼. 자살했답니다. 예. 자살했답니다. 유영철은 지금 아직 자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예 그 교도소에 살고 있지 않나요? 사형 집행 안 냈잖아요, 형님들. 유영철은 맞지? 그 새끼 쌈 한 대기 안 보고 싶다 진짜로. 족식화 할 때 너무 좋아요. 아이고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왈. 잠시만. 유영철 롤모델 정두영. 야 정두영이 뭐야?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유영철이 롤모델을 뽑았던 정두영? 아니 씨발 유영철이 롤모델을 뽑았다고? 뭐야? 일단은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링크를 주셨긴 했거든요, 여러분들. 예. 나 정두영은 처음 봐. 정두영이 뭐야? 정두영이 뭐야, 얘들아? 야, 난 진짜 개소름이 뭔지 알아, 얘들아? 유영철이랑 같이 수감된 사람, 원래 악질들이랑 묶어, 얘들아. 학교 가면 거기다 보면 같은 제목이랑 그런 사람들 같이 묶어놔요, 방 안에. 그러면 진짜 대화 주제가 진짜 자기들끼리 그 살인한 그 이야기들을 야 너 난 이렇게 죽였어, 널 어떻게 죽였어? 와, 야 그럼 와 씨발 야 와 난 이렇게 죽였어 하면서 뭔가 살인 대화. 진짜 대화가 진짜 개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와 야 너 진짜로 와 너 진짜 너 대단한 살인마네. 나도 근데 이렇게 죽였어. 이러면서 와 너도 쩐다 이러면서 와 미친 새끼들, 이 씨발 악마 새끼들. 내가 진짜 여러분들, 나는 진짜 만약에 내가 범죄를 안 저질러도 그 깜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방 안에 난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로. 거기서 씨발 새끼들, 그 김도환이, 여러분들 김도환 야인시대 보셨죠? 예?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그 8명이나 8대로 싸우잖아. 바로 갑니다. 바로 김도환 포스로 혼자 다 떼놓고요 씹새끼들. 읽어주지 말할게요. 정두영. 자 읽어주기 바랄게요. 야 리그 좀 줘봐 얘들아. 응? 야 지금 여기 진우 형 있어? 진우 형 같은 경우에는 자범이지. 자범은 자범끼리 묶어둬요. 그냥 이제 자범끼리 있으면 야 너 얼마 사기쳤어? 아 나 중고나라에 30만 원 사기쳤어. 너는? 아 나 냉장고 사기쳤어. 이러면서 그 대화 주제가 이제 좀 그래. 그런 대화 주제예요 거기는. 자범들. 심심하면 연락해라. 한판 붙자 공벌레. 그래 진우야 들어가고 들어가라 이 자범아. 이 새끼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여기 컨텐츠 딱 맞는 BJ네요. 자 정두영 없냐 얘들아? 정두영 없어? 정두영이
코드 지금 방송 중이야? 아니면 유영철 할까요 여러분들? 유영철 할까요? 어때요? 유영철 하자. 한번 보자. 유영철의 진실 게임. 이걸로 가자. 어때요? 나 근데 정조사건 궁금하긴 해. 위에 링크가 있다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정도요? 봐봐, 다른 거야 이거는. 이건 다른. 어? 이게 저번 주 아니야? 이거 할까? 저번 주 사건? 나 못 봤어. 저번 주 거 같은데 이거? 구미 3세? 이거 가자. 나 못 봤거든? 너희들의 말들이 많더라고. 아동 사만 사건이야? 스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 저번 주 못 봤어 얘들아. 나 일단 보도록 할게요. 보라미 사건. 아이가 바뀐 거야?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담배 피고. 나 이거 뭐 존나 열받는데 진짜로. 나는 진짜 아이를 괴롭히는 새끼들은 일단은 첫 번째 고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 실험체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똥꼬에다가 일단은 연필을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을 못 두게 길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못 먹게 혓바닥을 잘라야 되면 이빨을 다 뽑아야 됩니다. 예, 아이를 건드리는 새끼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이런 영화 못 보셨어요? 외국 영화 중에 그 범죄자들 그거 그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계속 그거 처벌을 하는 거. 그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 그 영화 있거든. 그거 좀 잔인한데 뭔가 좀 그거 있어. 그 뭔가 뭐라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 영화 있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뭐라 그러지? 씨발 생각이 안 나네. 막 다리 자르고 그래요. 그래서 막 진짜 뭔가 그거를 보면 뭔가 그냥 그 영화를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가해자가 좀 불쌍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예. 그 영화로만 봤을 때는. 그게 모범 시민이야? 너무 잔인한 게 팔 자르고, 그 다음에 용서 안 된다고 다리 자르고, 아직도 용서 안 된다고 고추 자르고, 더 용서 안 된다고 이제 얼굴을 못 보게끔 다 막아버리고. 형님들 저 오줌만 빨리 좀 10초 안에 싸고 오면 안 될까요? 10초. 딱 10초. 딱 10초. 딱 10초에요 형님들. 딱 10초. 10초만. 10초는 오바고요. 20초. 20초 얘들아. 20초 빨리 싸고 제가 바로 올라갈게요. 야 승원아, 여보나 부산 됐다. 너 부산 가라. 내가 혼자 가. 자, 가도록 할게요. 구미 아동 사망 사건 저번 주 그 아래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테리한 아동 학대 사건. 아이는 어떻게 두고 나오셨어요? 시작부터 그는 설 연휴 전 2월 10일에 발생한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빌라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인 집안이 나타납니다. 아이야 옷과 장난감도 모두 쓰레기 아래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엌에선 음식물이 부패하고 있었고 안방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머리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람이가 엎드려 있었다고요. 이것이 세상을 경악하게 한 구미빌라 3세 아이 사망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망한 아이는 2018년 3월에 태어난 보람이 18년 찰떡이란 태명처럼 유난히 엄마를 따르던 너무나 예쁜 아이였습니다. 살아있었다면 곧 4살이 되는 보람이는 왜 그 차가운 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이가 태형 타월로 쌓인 채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첫 신고자는 위층에 살던 외할아버지라 말은 위층에 살던 외할아버지? 당시 출동한 경찰 아니 처음에 신고가 아기 시체가 있다 딸이 이사를 하면서 죽이고 간 것 같다 이렇게 신고가 왔어요. 아이의 사망 시점은 6개월 전으로 추정되며 6개월 전부터 부패한 거예요? 시신의 상태는 꽤 양호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아이의 시신이 부패되어 백고라가 되지 않고 미라화가 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위층에 살았다면서? 사망한 아이는 백고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형체가 남아있는 시신이라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수사지. 하지만 아이에게서는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골절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사로 인해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밥을 못 먹어서 방치해둔 거죠. 아이를 방 안에 홀로 방치한 엄마는 22살 김씨. 그녀는 체포 당시 재혼하여 다른 아이를 출산 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무책임하게 그런 엄마에게 아이를 버리고 간 신부에게도 비난이 거셌습니다. 엄마를 안 할게요. 시발년이라 할게요. 그런 시발년에게 아이를 버리고 간 신부에게도 비난이 거셌습니다. 보람이 신부. 제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었습니다. 제가 엄마 품에서 못 자랐잖아요. 하지만 이에 신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는 시발년의 거듭된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크는 게 더 좋을 거란 생각에 힘들지만 보냈던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거의 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 양육권은 거의 다 엄마한테 있어요. 거의 대부분 80%는 엄마 쪽에서 여자 쪽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 80% 90%는 거의 다 엄마한테 양육권이 있습니다. 예, 양육권이 있어요. 종종 보내주던 아이의 소식이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끝으로 두절되었고 친자식처럼 키울 거란 이야기를 믿었다는 신부. 그러면 억울할 만하죠, 여러분들. 예, 이건 살짝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끼워 보지 마시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 솔직히 이상한 거 누가 갑자기 몰래 카메라입니다 하고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하지만 김씨는 재혼 후 시발년은 재혼 후 보람이를 방 안에 홀로 두고 왔습니다. 와. 그리고 얼마 후 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보람이의 친부. 설마
바로 장모였던 석씨가 검찰에 검거되었고 아이의 친모가 석씨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에? 이게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자 장모님이랑 했다고요? 아니 그거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내려볼게요. 바로 장모였던 석씨가 검찰에 검거되었고 경찰은 사실 해당 사건에서 유전자 검사는 별로 필요 없는 절차였지만 만인을 위해 진행했던 것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국가수가 여러 차례 검사를 다시 진행했지만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는 석씨라는 게 유전 감식 결과. 그러니까 거짓말했던 거네. 이 사람의 아이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이 아니라 거짓말을 치고 장모가 낳은 딸을 낳았다. 네 아이를 낳았다. 거짓말을 친 거네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석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단호히 부정하는 상태인데요. 이에 외도로 인한 출산한 아이의 딸을 키우다 방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딸인 김시발년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 몰래 석씨가 진짜 시발년이 산부인과 출산을 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 몰래 석씨가 아이를 바꾼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대한 의문도 있었죠. 아니 지금까지 찾았는데 그 사람조차 못 찾았다는 거 없는 말 아닙니까?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석씨의 출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또 있습니다. 장모죠 석씨는 바로 장모의 남편. 그는 직장도 다니고 매박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 몰래 출산을 할 수 있겠나? 설마 또 다른 남자랑? 이러면 존나 복잡해지는데? 석씨는 그러니까 장모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장모의 첫째 딸 역시 DNA 증거를 제외하면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저렇게 부정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둘째 딸인 김씨 역시 사망한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친부 역시 태어났을 때부터 본 딸이 바뀌었는데 자신을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주장합니다. 설마 석씨의 이 씨발년도 내가 볼 때는 그 석씨의 딸이 아닌 거 아니야? 이 그 남편 딸 아닌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아니 바뀌었다면 우는 소리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는 소리도 똑같았고 진짜 한결같은 보람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의혹만 남은 상태. 장모는 현재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이가 언제 바뀌었을까? 바뀐 시점을 추정하면 얼굴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시점인 100일 전에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보람이와 바뀐 아이가 무척 닮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간이 심하게 차이 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 친부의 동의를 얻어 보람이의 사진을 공개하고 아이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딸이 그 빌라에 방치된 사망한 딸이 보람이가 아니면 보람이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그 말이네 여러분들. 맞지? 혹시 국가수가 진행한 DNA 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을 하자면 이는 정확성에 대해 이견이 없는 기술입니다. 고로 보람이가 석씨의 아이인 것은 정확한 팩트. DNA 결과에 달랐던 점은 해외 토픽에서도 단 한 차례도 안 나온 겁니다. 100% 정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자 확인 검사 방법은 STR 분석법. 이거 정말 유명하죠. 네, 논문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99.99999 확률로 진짜 1000만 번을 건설하면 한 번 틀릴까 말까한 완벽 분석법이죠. 예, 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지문 같은 염색체 안에 고유한 유전자형을 비교해가며 찾는 것. 절대 오류가 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이야기. 자, 읽으세요. 하지만 석씨의 남편은 카메라증을 예시로 들며 석씨가 그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카메라증은 해외 토픽에 소개된 아주 이례적인 유전자 혼합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석씨의 경우는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석씨 남편 키메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키메라. 미국 국방부 거기에 박사로 있는 여자인데 경찰은 그녀가 일을 쉰 기간이 출산 기간이 추정하고 있는데 당시 구미의 한 공장 생산지 파견 사원으로 일을 하던 석씨. 석씨가 근무했던 얘가 엄마 맞지? 석씨 장모가 아니네. 석씨가 근무했던 파견 회사 사무실을 찾은 제작진은 그녀의 휴무에 대해 확인을 해봅니다. 아 장모야? 회사에 따르면 그는 5개월 근무 이후 퇴사 그리고 1개월 휴직 후 재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 사이 출산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정말 그 기간에 출산을 한 것일까? 하지만 그 당시 같이 일한 동료는 석씨가 생리를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근무 자체도 임신을 한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었기에 임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찍은 석씨의 사진을 보면 이 기간 체중이 늘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진짜 이걸로는 모르죠. 예? 진짜 만삭인 경우도 여러분들 배가 그렇게 많이 안 부른 임산부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아기마다 몸 구조가 다르고 아기가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아기도 있고 좀 약간 체형이 큰 아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기본 여러분들 아기가 2.8kg에 출산을 합니다. 2.8kg. 예. 2.8kg에서 4kg 사이. 보람이보다 약 30일에서 60일가량 빨리 출산하게 되어 아이의 배꼽이 떨어지는 시기가 맞지 않게 됩니다. 만약 아이를 바꾸려면 석씨의 출산은 3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제작진은 3월 출산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그녀가 재입사를 했던 2월에 작업복이 맞지 않아 큰 사이즈를 요청했던 것을 확인. 또 구무려 찍은 사진에서 배 부분이 도드라지게 부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네. 물론 이런 증거 외에도 아이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보람의 혈액형은 A형으로 친부, AB형, 김씨, BB형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은 사실. 아예 바뀌었네. 혈액형은 거짓말 안 합니다. 혈액형을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경찰은 아마 아이의 혈액형을 검사한 48시간 안에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술실처럼 CCTV가 없어도 간호사와 보호자의 눈을 피해 아이를 바꿀 수가 없는 것. 그것은 친부 역시 동의했습니다. 당시 실질 상태였던 그가 병실을 비운 시간은 극히 짧았으며 그 시간 석씨가 군무를 빼고 친모 몰래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혈액형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A형인 경우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맞지만 혹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경찰은 아이 발에 있어야 할 인식표가 빠져있던 4월 1일에 바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직장에 있어야 할 석씨의 카드가 다른 곳에서 결제된 부분도 하나의 증거로 들었죠. 4월 1일 날 아이가 바뀐 걸까요? 혹시 아이의 사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딸의 행방이 궁금했던 친부와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돕고 싶다는 석씨의 큰딸로 이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제작진. 그중 석씨의 예전 휴대전화기에서 태아 시절부터 방치 직전에 사진까지 다량의 추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제작진은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3월과 4월 사진 중점을 비교해봤는데요. 신생아 시절 얼굴 구분은 의미가 없기에 길을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보기 전에 개소름. 나는 그 생각, 왜 만약에 진짜 바꿨다면 왜 굳이 바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가 아닐까요? 친부의 아이가 아니라서. 친부의 아이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결과 옳은 기 거의 동일한 아이의 결과가 나왔으나 왼쪽 귀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확인. 보시면 3월 30일 왼쪽 귀, 4월 7일, 4월 23일 왼쪽 귀 달라졌죠. 뭔가 미세하게, 뭔가 이거는 원형을 그리면서 각이 지고 이거는 둥그렇게 약간 붙여낸 기. 특히 병원을 퇴원한 4월 28일 이후 큰 변화가 보였습니다. 물론 신생아임을 감안하면 귀 형태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의심이 드는 사안, 이에 귀 성형 전문가, 그렇죠, 귀 성형 전문가는 또 다르죠. 비록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요, 이전 사진의 위축 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4월 28일 이후에 구조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변화에 대해 자연적으로 퍼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같은 각도의 두 사진을 비교해봤을 때는 귀의 간격이 일치하지 않으며 귓바퀴 윤곽선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귀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보시면 다르죠, 여러분들. 자, 확대하면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자, 확실히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접힌 부분도 다르고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억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억까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추론하면 보람이는 4월 7일에서 4월 28일 사이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원 후 4월 23일 친부의 집에서 처음 와서 찍은 사진의 귀의 모습은 처음 찍은 사진과 동일해 보이나 24일부터, 그러면 24일 이후에 바뀐 거죠. 사진 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신생아부터 4월 23일까지 동일인 4월 24일부터 타인이라는 것. 사진을 확인하던 중 전에 없던 벽면에 무언가 생긴 것은 확인하고 묻자 폼블럭에 설치했다고 이야기하는 친부. 당시에 대해 묻자 친부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아마 석씨가 방문해 붙였을 것이라 말합니다. 출산 이후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김씨의 상태를 보면 아마 아이는 24일날 바꿔치기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씨의 근무 기록 확인 결과도 원래 주간에 근무를 했어야 하는 기간임에도 야간을 했다는 것. 낮에 이곳을 다녀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결국 딱 하루 보람이 함께 산 친부. 24일. 바로 24일. 이런 석씨에게는 분명한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요. 평소 운전을 못하는 석씨를 위해 운전을 하고 바꾸기 전에는 아이를 키웠으며 바꾼 후에는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을 것이라는 조력자의 존재. 이 조력자의 존재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으나 전혀 실마리가 없는 상태. 보람의 증부. 혼자선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장모님은 운전조차도 못해요. 차도 없다고요. 조력자를 유추해 볼 수는 없을까? 석씨가 보낸 4장의 편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편지는 자신의 상황을 적었는데요. 의료 사건 당일이 10일이 아닌 8일부터 내용을 시작합니다. 방 만기로 인해 방을 비워주기 위해 에비큐로 들어가 보니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워서 다음날 청소를 하기 위해 청소 도구를 들고 재방문. 더러운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는데 시즈니스로 논란. 유기를 하려 했으나 놀라서 포기. 이건 뭐야? 하지만 그 집주인은 계속 그녀가 집 정리를 미뤘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람이를 사망 상태로 발견한 시점이 2월 8일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의심이 드네요. 전문가들 역시 그녀는 8일 이미 시신 존재를 알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9일 청소 도구를 챙겨서 내려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었던 이유 역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력자의 행방을 숨기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합니다. 또 시신 유기에도 다른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하는 전문가. 일반적으로 저 경우 유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할 텐데 왜 유기를 하려고 했을까? 왜? 혹시 사망한 아이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 있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 또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신다. 역시 대한민국. 또 범죄자. 이럴 때는 항상 경찰 보는 얼굴 안 가려주고 항상 범죄자의 얼굴은 이렇게 가려주는 대한민국. 이런 의문과 더불어 석씨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딸 그리고 아이의 행방, 나이가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아마 단순히 외도를 숨기려 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그 명분을 찾아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종교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석씨의 한 지인은 석씨가 보람이 출생 후 갑자기 해바라기에 과도한 애착을 보이며 심취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 우연히 일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단서일지 더 조사를 해야겠죠. 해바라기? 일각은 아이가 바뀐 것을 알고 혹 김씨가 방치 유기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가족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아내의 임신을 아이가 죽은 것을 몰랐나? 비난을 받은 석씨의 남편은 딸이 보람이를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김씨가 숨기고 싶었던 건 재혼 후 자신의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못 보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사 후 아이를 데리고 간 줄로만 알았던 가족들. 전문가는 김씨의 죄는 무책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집안에서 발견된 다량의 미남 요금 청구서, 이미 9개월 전 죽은 애완견의 흔적들을 보면 그녀는 책임감이 심각할 정도로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위층에 사는 다른 가족들은 묻는 아이를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김씨는 평소에도 아이를 방치하는 시간이 자랐으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람이는 아마 울지 않는 아이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맞아요, 여러분들. 이건 맞습니다. 이 무렵 김씨는 현 재혼 남성과 만나며 전기와 수도가 중단된 집에 아이를 12시간씩 방치하곤 했다곤 하네요. 와. 아니 진짜 여러분들, 강아지도 여러분들 12시간 진짜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이 많이 드는 외출을 하면 밥을 좀 굶을까봐 저희도 여러분들 좀 현우한테 맡기고 가거든요. 근데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어, 이 씨발년은. 예? 저 미친년이네 이거. 아, 이 씨발년 때문에 담배 말리네. 그리고 얼마 후 마들렌 빵, 우유, 죽을 몇 개 두고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일 30도 웃도로 폭염이 기승이 부리던 때인 것을 생각하면 그녀는 정말 잔인한 씨발년임이 틀림이 없네요. 예. 아마 전문가는 김씨가 보람이의 존재를 지금까지 가족의 걸림돌로 생각했을 것이며 현재도 전혀 반성 없을 걸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애측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편한 상태가 되고 싶었던 것뿐으로 보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지금 아이 사망의 중점이 아니라 친모가 누구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인다고 하네요. 친모가 누구고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해당되기에 아동학대 자체에 더 포커스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의 삶을 외면한 김 씨와 아이 운명을 바꾼 석 씨의 조력자, 사라진 아이와 벌어진 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무력한 아이들에게 벌어진 비극입니다. 야, 다음 주 이거 하네? 와, 다음 주 이거 한다고? 나 근데 진짜 이게 좀 너무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보람이가 아닌 거 맞지? 그럼 보람이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야, 확실히 결론이 안 지어졌네 여러분들, 맞지? 이건 난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거, 마스크 안 씌운 거. 예, 이 새끼는 코로나 걸려서 뒤져야 돼요. 예, 이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른 거 인정 안 하는데 이것만은 인정해 드릴게요. 예, 차라리 이 새끼는 마스크 씌우면 안 돼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뒤져야 돼요. 아, 지가 벗은 거예요? 그래요? 아, 근데 난 진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보람이는 살아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사망한 아이는 장모의 딸이고, 맞지? 그러면 아직까지 보람이는 살아있는 거고, 이 잡혀간 여자는 그 보람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네? 응? 그러니까 이 여자만 지금 알고 있는 거네? 맞지? 와, 씨발, 이년 아직 법정 재판 중이지 얘들아. 과연 이년 몇 년형 나올까? 응? 난 그게 진짜 궁금하다. 여러분들,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사건일수록 형량이 세게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진짜 국민이 거의 다 좀 알고, 기사가 진짜 너무 막 진짜 막 100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사건이면 형량이 더 세요. 예.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여러분들 만약에 무기징역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안 되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판사 팰게요. 진짜로.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예. 의도적인 살인이에요. 판사 팰게요 그냥.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논란이 돼도 그냥 판사 팰게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법 족같아 여러분들. 예.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이것도 엄연한 살인이고 계획적 살인이야. 맞잖아 여러분들. 근데 무기징역 안 때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유영철도 무기징역 때리지 마.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고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씨발, 누구는 뭐 이제 불쌍하다고 몇 년을 감형시켜주고, 누구는 무기징역 사형 때려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말이 안 되죠. 존나 어이없네요. 아, 진짜 너무 이런 예쁜 아이가, 예,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재미가 엄청 많은데 그 재미를 못 보고, 아이고, 정말 착잡합니다. 착잡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아, 이 씨발년 내가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아, 진짜 사지를 비틀고 싶은데.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 지금 너무 극도로 씨발 너무 열받는데. 사지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거 알지? 옛날에 막 이제 그 곤장 막 그거 하잖아. 곤장 치잖아. 곤장 말고 또 더한 형벌 있잖아. 그 사지 찢기. 그 이게 X자 그리면서 사지를 찢어야 돼. 이런 년은 여러분들, 예, 너무 여러분 그가 너무 극도의 고통이 시달리면 비명도 안 나와요. 비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사고나 그런 거 날 때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아 이런 소리가 안 나와.
그냥 부딪히고 바로 기절해. 이 년은 진짜 사지를 찢어버려야 돼요. 비명도 못 나오게.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착잡합니다. 이런 아동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아니 진짜 책임을 못 질 거면 나치를 마. 씨발려나. 야 이 씨발려나. 책임을 못 질 거면 씨발려나. 좀 나치를 마. 이 씨발려나. 알겠어? 이 개 같은 년아. 이 족 같은 년아. 너한테 욕도 아깝다. 욕한테 미안하다. 이 씨발려나. 이 족 같은 년아. 참 씨발. 개 같은 년.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진짜 다음 주 이번 주네 얘들아 맞지? 이번 주 그날 본방사수 해야 되는데 오늘 아니야 얘들아? 내일 안에 토요일이지. 내일 하지. 본방사수다. 이거 진짜 본방사수 해야 돼. 아니다 본방사수 하면 안 돼. 다음 주 내가 그걸로 때려버려야겠다. 이 씨발 새끼. 이 새끼 내가 어떻게 할 방법 없나? 아 진짜로 여러분들 나 진짜 그거 만들어주면 좋겠다. 체육관을 잡아가지고 나랑 1대1 다이다이 붙였으면 좋겠다. 이 씨발 새끼. 이 새끼 눈알 파버리고 싶다. 진짜로. 씨발 새끼 진짜로. 너무 족같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족같아서 DK 한번 때려야겠다. 진짜 이거 여러분 DK로 화 풀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숙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하풀이 가야 돼요. 너네 안돼. 너네들한테 하풀이 가야 돼. DK 할게요. 자 DK 하면서 답답할 땐 족사이다. 자 여러분 저도 숙제를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열받아가 DK 해야 됩니다. 자 DK 자 여러분들 자시분들 자시고 저는 DK하고 이제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DK하고 잘 것이에요. 그다음에 DK 사랑도로면서 노가리나 까자. 자 DK 모바일 많이 다운로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